자, 다음 규정 보실게요. 자, 사안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관리인도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였잖아요. 또는 반대도 있습니다. 뭐냐면 관리인이셨던 분이 공직에 나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별정직 공무원으로 가시는 경우, 청와대 행정관으로 가시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자, 이런 경우 이게 불가능한 것이냐. 자, 이걸 보기 위해서 요 규정을 보셔야 돼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복무규정에 제25조 보시면 영리업무 금지라고 되어 있어서 공무원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해서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냐?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그다음에 기타 영리 업무를 스스로 경영해서 영리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어떤 회사의 대표가 되는 것 말하는 것이에요. 또는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그 밖에 영리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대표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고 여기에 지배인, 발기인 이런 것들 되는 것, 이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것, 자기가 허가권자면서 그 허가 받아야 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이런 경우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밖에 재산상 이득,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자,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항상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음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는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가할 수 있어요. 즉 공무원이 제25조 방금 보셨죠? 이 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즉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닌 영리 업무가 아닐 경우에는 다른 직무 겸하려고 하는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전 허가, 즉 겸직 허가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통 이런 겸직 허가 신청서 이런 걸 써요. 이런 걸 써서 제출합니다. 담당 직무가 이런 것이고 겸직 신청 내용이 이런 것이다. 여기에 관리인이다. 겸직 시 받는 보수는 뭐 월 얼마다. 이런 것들을 쓰게 돼 있고 이렇게 겸직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고 신청하면은 보통은 크게 문제 없이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관리인은요 대부분 내줘요. 이 관리인이 기본적 봉사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리인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이런 경우에는 내줍니다. 겸직 허가를 불허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내줍니다. 그래서 이런 허가는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하는 것이고 어차피 관리인의 직무가 뭐 관리인이 상근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속 기관의 장이란 아까 보셨죠? 시도지사 이런 경우처럼 임용제청권자 또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고위공무원에 있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보통 부의사관이죠. 부의사관 이하의 공무원에 있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공무원, 구청 직원, 특히 동장, 동사무소 공무원이 관리인 역할을 맡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안 되는 경우는 본 적은 없어요. 다 겸직허가 받으셨습니다. 받고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자, 이제 사안을 정리해보자면 상가,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 대표인 관리인은 구분 수재일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보셨죠, 법규정. 특별한 자격 제한도 없기 때문에 겸직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겸직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보통은 허가가 나옵니다. 특별하게 안 나오는 경우는 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관리인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급여나 퇴직금 이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보수는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규약이나 과단 집회 결의로 월 보수를 정해서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봉사직이라 하더라도 어떤 노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력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보수 지급할 수 있어요. 뭐 월 100, 200, 300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법원이 파견하는 임시관리인 같은 경우는 보수가 300만 원이잖아요. 이 정도에 준해가지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이 퇴직금 안 돼요. 원래는 안 되죠. 근로자가 아닌데 무슨 퇴직금입니까? 따라서 퇴직금 안 되지만 여기에 가름하는, 즉 대신하는 위로금 이런 것은 규약으로 정해서 지급할 수가 있어요. 다음 관리인에 관한은 2020년 2월 4일 집합금법 개정으로 대폭 축소가 되었습니다. 종전에는요
고용부문 보조는 물론 관리, 변경행위까지도 결정할 수가 있었어요.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가 있었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보존 행위만 가능하고 관리 행위나 변경 행위는 집회 결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얻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결의가 없으면 무효가 돼요. 실제 제가 그 판례들을 받았어요. 따라서 관리업체 변경이나 주차비 인상과 같은 행위는 당연히 관리행위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집회 결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만약 관련 집회 결의가 없이 실행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무효예요. 적법하지 않습니다. 위법이기 때문에 무효이지만 반드시 이후에 추인을 받아야 됩니다. 추인받으면 유효가 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추인을 받아야만 적법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집회를 개최하거나 할 때 이런 규정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관리업체 계약 체결하고 변경하고 수선하고 이런 일들이 대부분 관리행위예요. 근데 이 관리행위를 모두 집회 열어서 집회 결의에 따라서 하도록 만든 것, 이 규정한 것, 요거는 사실은 취지는 좋아요. 취지 나쁘지 않습니다. 취지는 관리인의 이런 독단과 전횡을 막기 위한 것, 이거는 좋은데 실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만든 규정 같아요. 실무에서는 관리인이 이런 관리행위를 못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게다가 과연 집회가 매번 열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따라서 모든 관리행위를 결의를 얻어야 된다. 이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만들었느냐, 집회 결의로 관리인에게 고용부문 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즉 관련 집회 결의로 고용부문 관리에 있어서는 관리인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알아서 할 수 있게끔 위임한다. 관리인이 할 수 있게끔 위임한다 라는 결의를 별도로 받아놔요. 그래서 이 결의에 기해서 관리인이 자유롭게 관리 행위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소한 관리 행위 할 때마다 그때마다 집회 결의를 얻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법의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집회 결의로 관리인에게 관리 권한을 위임해 놓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역은 교대역 법무법인 라움입니다.